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3기 신도시보다 많은 41만호의 공급계획 비밀을 공개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공급 가뭄이거든요. 지금 올해 분양하기로 했던 아파트 거의 공급 물량 4만호가 분양이 미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대기자가 애가 타는데 무려 3만호가 쏟아져 나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약 대기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내년 사전청약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 방안은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한텐 분양 아파트를 적정한 가격에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금 여유가 있는 무주택자들이 많다는 부분이죠. 그것을 빨리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못한 건 아니에요. 무려 63만 호의 신규 택지 공급을 추진했었고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빨리 택지를 지정하고 더 빨리 사업 속도를 단축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정 규모 자체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 2023년까지 입주가 진행되고요. 분양은 2023년 내후년부터 2024년에 상당 부분 몰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좌절해서 외곽 지역의 주택을 사거나 외곽 지역 청약을 받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경기도에만 신도시를 공급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 지역은 이런 신도시와 차별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서울 지역은 2017년부터 이어진 서울 지역 정비사업장 축소로 장기적인 공급 불안이 잠재되어 있었거든요. 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저층 재건축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요. 이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서 지정했었던 뉴타운 사업도 많이 이제 좌초되거나 또는 사업 막바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어디서 정비 사업장이 나올 거야? 이런 불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공급을 늘려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었죠. 자, 서울 지역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추진됐던 게 보금자리 지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금자리 지구 이후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 강한 반대가 있었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반대했었고요. 현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보존 가치가 적은 지역만이라도 좀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방법은 무엇이 있다? 정비 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냐? 첫 번째,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 토지를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개별 소유주가 있는 상황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까지 거치다 보니까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 하나,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는 바로 규제 완화를 의미하고 그것은 땅값 상승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은 결국엔 땅의 가치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은 결국에는 수도권 전체의 가격을 영향을 주더라. 한마디로 주택시장 안정시키려고 재건축 규제 완화했다가 오히려 수도권 시장에 불을 지르는 일을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는요,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확대 방안을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8.4 공급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과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7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4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로 수도권 지역에 34만호 공급계획이 나타나요.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3기 신도시 30만호보다 오히려 11만호가 더 많은 건데 3기 신도시와 다르게 3기 신도시는 약간의 외곽 지역의 빈 토지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기존의 도심화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공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호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공공중심의 정비사업은요, 민간 개발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 동의만 충족되면 부동산 경기와 관련 없이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저소득 토지주나 임대소득자처럼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배려하는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세입자 지원 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3기 신도시에서 개발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을 해요. 일반적으로 7년, 8년, 9년까지 보는 사업 시행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투기 세력 유입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급 물량도 늘리고요. 중장기적으로 공급 불안이 일어나기 전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겠네. 그래서 2사 공급 대책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만약 이 모델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신규 택지로 63만호 8사 공급 대책으로 7만호, 그리고 2사 공급 대책으로 34만호가 공급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무려 104만호의 아파트가 공급되게 됩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자, 그럼 공공중심의 정비사업 확대 얼마나 추진됐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사 공급대책,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5만호가 목표되어 있었고 공공재개발은 2만호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사 공급대책에서는요, 공공직접 정비사업으로 11만 4천호, 도심공공복합사업으로 14만 7천호,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7만 8천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현재 8사 공급대책은 거의 1년 정도 발표된 지 시점이 지났고 2사 공급대책은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공급됐을까요? 자, 먼저 공공재건축은요 2232호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올해 4월 7일 이후에 지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참여도가 좀 낮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재개발은요 목표는 2만호인데 무려 32,345호가 공급됐습니다. 1차로 4,763호, 2차로 2202호, 그리고 3차로 7,380호, 이렇게 세 차례에 의해서 후보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미발표가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사업장이 야, 우리 공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좀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장 목표를 11만 4천호로 잡았거든요. 아무래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장이 많이 지원할 거라고 했는데 현재 후보지는 101곳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7월날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그렇게 참여가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지정했던 뉴타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머물러 있던 사업장들이 좀 몇 군데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심공공 복합사업은요 7만 1248호가 선정이 됐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2만 8458호, 그리고 중공업으로 2720호, 그리고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으로 4만 70호가 공급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은 1만 7,400호가 공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것도 4월 29일 이후에 일단 지정은 안 되고 있어요. 자, 전체 계획 대비 얼마나 지정됐나 봤더니 계획은 41만 호잖아요. 현재 발표된 건 12만 2,865호라고 합니다. 전체 계획 대비 30%가 추진됐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재건축에서 목표 대비 3.1%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더 늘어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에 공공재개발은 목표 대비 161%를 차지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너도 나도 지원해야지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는 충분하게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같은 이유로 도심공공 복합사업도 목표 대비 48%, 6개월도 안 돼서 벌써 절반을 채웠습니다. 이것도 목표 수량은 충분히 채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17,000호로 목표 대비 21.8%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많아봤자 한 2, 3만 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획은 41만 호가 잡혔고 발표는 12만 2천 호가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장의 참여 저조와 정권 교체 등으로 한 20만 호에서 25만 호 정도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1만 호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나가냐? 아마 서울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중심이든 이제 2사 공급 대책이나 8사 공급 대책에 따른 공공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이든 이런 방식은요 중장기적으로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의 공급 확대 방안에 좋은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언제 분양으로 이루어지냐, 적어도 한 5년에서 6년 뒤를 보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너무 높은 청약 경쟁률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외곽 지역의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청약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청약 시장에서 지금이 가장 암흑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부터는 3기 신도시의 청약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더 많은 규모의 본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청약 끝난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정비사업 확대 방안을 통한 공급이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